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면접 시즌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블로그에는 분석이 되어 있지만 유튜브에는 게시되지 않은 8개의 종합대학교 인재상들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면접 시즌이 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 내가 이 학교에 어떤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8개의 종합대학교 인재상 자료가 중심적으로 게시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국민대학교 인재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까 해요. 학생들 중에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꼭 대학의 인재상과 비슷한 모습을 어필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꿋꿋하게 지원하겠다는 친구들도 많고, 각 대학의 인재상을 본인의 편의에 맞춰서 해석해서 요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터무니없는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인재상이란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의 핵심인 동시에 대학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들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뿐만 아니라 많은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들도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중요성을 누차 언급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대학의 인재상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모두 합격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인재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평가 시스템 안에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상과 적합한 면모를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수없이 어필을 해도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기초학업 역량과 학업 우수성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평가 시스템 아래에서는 절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석소장은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대학이 연관된 최신 이슈들과 역사를 함께 연계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냐? 이것도 역설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평가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각 대학별 기호에 맞는 다면적인 평가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정 대학에서는 리더십을 비롯한 배려심과 같은 인성 부분에 대해 더 높은 평가 배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과학기술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학업 역량만큼이나 과학자로서의 윤리적 의식에 대해 높은 평가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좋아도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반면에 자기소개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자는 대학에서 설정한 다면적 평가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고, 후자는 의도치 않게 다면적 평가 요소를 충족시킨 것이죠. 핵심은 이런 대학들의 다면적 평가 요소들이 가장 잘 녹아있는 정보 그리고 개념이 바로 인재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역사는 물론 대학 내부의 속사정과 외부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깨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인재상이 확립된 이유를 비롯해서 인재상을 통해서 각 대학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들의 핵심 역량 등을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을 만큼 추출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재상은 대학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학 시 요구하는 역량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재상 자체를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해당 대학에서 지향하는 인재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되는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국민대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는 실용주의적인 교육 환경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아 있는 학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필두로 한 자동차 트랙 운영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선정 지원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하이테크 중심 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 시스템에서 기업가 정신에 발맞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민족사학으로서 독립운동가 출신인 해공 신익희 선생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국민대학교는 특이하게도 다른 학교와 달리 건학 이념과 유격 이념이 각각 분리되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성고 김성곤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을 해서 실천 궁행과 독립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삼았는데, 이후 국민학원을 인수하여 1대 이사장으로 취입한 성고 김성곤 선생님은 기업가 정신과 실용주의를 토대로 민족주의, 인본주의, 문화주의, 산업주의를 국민대학교의 유경 이념으로 강조했어요. 이제 대학교들 보면 경희대학교라거나 아니면 동국대학교라거나 인문학적 이념과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대학들이 있는데, 국민대학교는 이런 학교들과 달리 아주 실용주의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적인 행보들의 가장 기초가 1대 이사장이었던 김성곤 선생님의 유경 이념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이런 이념에 뒷받침해서 교양인, 협력인, 미래인, 전문인이라는 4가지의 구체적인 인재상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특히 각 인재상마다 세부적인 지향성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타 대학보다 훨씬 구체적인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대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대학교의 건학과 유경 이념을 토대로 각 인재상과 핵심 역량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실천하는 교양인 인성교육입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윤리의식, 폭넓은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도덕성과 문화적 소양을 기반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하고 봉사를 실천하려는 노력이라는 멘션을 활용하고 있어요. 또한 해당 인문 역량의 하위 역량들을 역사지식, 윤리의식, 문화적 감성, 봉사정신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국민대학교가 생각하는 인문 역량이란 굉장히 추상적인 역량이 아니라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인류사회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임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천하는 교양인 이념은 애국정신과 기업가 정신의 두 가지 국민대학교 이념 중에서 애국정신에 가까운 역량이자 인재상임을 역시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국민대학교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 중에서 실천하는 교양인 인재상을 어떻게 어필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교 생활 중에서 한국 문화의 전파 및 홍보에 기여한 경험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해본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통하는 협력인 협동성 교육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 필요한 협동심과 소통 능력을 갖춘 공동체 지향형 인재, 특히 이 협동성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소통 역량이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소통 역량이라는 거는 적절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타인과 공감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라고 공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본 소통 역량의 하위 역량들로 소통 능력, 협동심, 책임감을 언급함으로써 국민대학교가 생각하는 소통 역량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공동체 간의 갈등이나 의견을 조율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네 번째 인재상인 창의적 전문인의 핵심 역량인 창의 역량과도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민대학교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 중에서 소통하는 협력인 인재상을 어필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공동체 속에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본인의 협력이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되짚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가는 미래인 주도성 교육이라고 하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도전 정신 및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대학교는 주도성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역량을 글로벌 역량이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공시하고 있는데, 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 외국어 능력, 글로벌 감각 등을 하위 역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국민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앞서가는 미래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역량임을 유추해낼 수가 있고, 굳이 어학 능력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현재 자신의 지식적 범위에서 새로운 산업의 발전 혹은 새로운 이념의 대두에 대해서 탐구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 국민대학교의 앞서가는 미래인 역량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석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재상입니다. 창의적 전문인, 창의성 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풍부한 전공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 교육을 두 가지 핵심 역량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비판적 사고와 현상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창의 역량과 더불어서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습득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 전문 역량으로 구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 역량과 전문 역량 모두 각각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과 전공 지식, 융합 사고력을 하위 역량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요. 석 소장은 개인적으로 이 창의적 전문인 인재상이 국민대학교의 네 가지 역량 중에서 국민대학교의 현재이자 미래지향적 행보에 가장 맞는 인재상이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재상과 달리 두 가지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 사고력이라는 역량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언제나 이야기하는 전공 간의 융복합 사고의 가장 필수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대학교의 네 가지 인재상들 중에서 창의적인 전문인을 어필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 전공에 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까지 확대시켜본 경험이 있는지, 혹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교내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국민대학교는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대학인 만큼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과 창의적인 전문인의 이미지를 연계해서 어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의 인재상 분석은 여기서 마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은 바로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17세기 미국 개척 시기의 개척지와 미개척지와의 경계가 프론티어의 어원임을 고려를 하면은 국민대학교는 전형 이름 자체에서도 도전적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본 경험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중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꼭 국민대학교에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대학교 인재상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